안녕하세요. 대검 커넥터 1기 교육과정 설명회에서 과학 화생 분야 대표 커넥터를 맡은 백준하입니다. 우선 목차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5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선 가장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하고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1학기 때 통합과학 전교 1등, 2학기 때 통합과학 전교 2등을 했고요. 2학년 때는 1학기 때 화학 1을 내신 수강해서 전교 1등을 했고 2학기 때는 생명과학 1과 화 2를 수강해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4번 중에 화학 1은 전부 전교 1등 및 전교 올 1등급을 맞았고 생명과학 1 같은 경우에는 4번 중에 3번 1등급 및 전교 1등을 했습니다. 3학년 때는 5월 모고 화원, 생원, 전교 1등 및 전교 유일하게 1등급을 맞았고 미적분 중간고사에서 전교 1등을 한번 했습니다. 자, 그럼 과탐 선택 먼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처럼 2학년 때 내신에서 화학과 생명을 선택하신 분들은 아마 의생명 쪽이나 바이오 쪽으로 노리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처럼 2학년 때 화학과 생명을 수강하게 되면은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때 딱 한 번 수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전교 한 자릿수 정도로 공부에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 아니라면은 아마 나중에 이제 원서 접수를 할 때 공학 같은 경우를 써보지를 못해요. 왜냐면은 공학 같은 경우에는 물리 2를 필수 수강 과목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물리학을 2학년 때 수강을 해서 자신이 공학까지 같이 노릴 것인지 아니면은 화학과 생명을 통해서 자신이 내신을 두둑하게 받고 이제 의생명을 한번 써볼지 아니면 바이오 쪽으로 한번 써볼지 고민하시는 것도 이제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이제 화학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화학 1에서 주요 4개 단원에서 난이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화학 1 첫 번째 단원에서 벌써 난이도가 크게 증가한 부분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 3단원에서는 난이도가 갑자기 내려갔다가 4단원에서 또 갑자기 난이도가 한번 쭉 상승을 한 후에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요. 우선 화원 첫 번째 단원 화학의 첫걸음에서는 킬러 2문제와 준킬러 1문제 그리고 비킬러 1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 식량과 몰,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 파트에서 총 2문제가 출제가 되고 몰농도 같은 경우에서 준킬러가 1문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단원 같은 경우에는 원자의 구성입자와 동위원소 파트에서 준킬러가 1문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비킬러 4문제가 출제가 되고 3단원 같은 경우에는 비킬러 4문제, 그 다음에 4단원 같은 경우에는 킬러 1문제와 준킬러 2-3문제 그리고 비킬러 3문제에서 2문제 정도 출제가 돼서 총 화학 1에 관해서는 1단원, 2단원에서는 총 5문제, 그 다음에 3단원에서 4문제, 4단원에서 6문제가 이제 최근 수능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그런 문제 수입니다. 화학 공부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요. 우선 가장 먼저 내신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과탐 내신의 기본은 수능 특강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어떤 내신 과목이든 수능 특강은 항상 그런 출제 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화학 같은 경우에도 수능 특강이 기본 베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수능 특강에서 변형되어 나오기 때문에 수능 특강을 미리미리 여러 번 반복해서 푸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서술형 저희 화학 1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담답형과 크게 다르게 내시진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을 대비해서 딱히 엄청나게 약간 개념을 여러 번 복습하거나 그런 정도의 준비는 딱히 필요하진 않으시고 그냥 객관식이랑 단답형 준비하듯이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고 그냥 여러 번 복습하고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서술형은 대비가 가능하십니다. 화학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타임어택이 심한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학 1 문제를 풀 때 이제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반복적인 문제풀이와 실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1등급을 맡고 싶으시다면 겨울방학 때 미리 수능 특강을 N에도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인강 같은 경우에도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타임어택이 심한 과목이기 때문에 문제풀이 스킬을 직접 터득하시는 게 필요해요.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여러 번 문제를 푸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인강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리 겨울방학 때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탐 같은 경우에는 감을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신이 한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과탐을 공부하지 않다가 갑자기 모의고사에 접하게 되면은 좀 평소보다 그런 문제풀이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걸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탐풀이에 가을 잃지 않기 위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규칙적으로 문제들을 접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1등을 맡고 싶으시다면 1사단원에서 이제 킬러 출제되는 부분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2단원에서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도 필요해요. 특히 화학원에서 2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킬러 하나와 빅킬러가 4개가 출제되지만 그 빅킬러들이 정답률이 높지만 시간을 굉장히 오래 잡아먹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여러 번 문제를 풀어보거나 하는 등을 통해서 미리 2단원에서 문제풀이 스킬, 오비탈의 전자배치와 이온화 에너지를 빨리 푸는 방법을 특히 터득하셔야 됩니다. 이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명과학 1인데요. 생명과학 1은 화학과 다르게 총 5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1, 2단원에서는 가장 쉬운 빅킬러들이 총 1, 2단원 합쳐서 4문제가 출제가 되고 3단원 같은 경우에는 준킬러에서 킬러까지 분류가 되는 뉴런의 전도와 근육의 수축 이 부분에서 2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고 나머지에서는 딱히 어렵게 출제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4단원 유전의 같은 경우에는 빅킬러 1문제와 킬러 파트가 무려 5개나 출제되는 생명과학 1의 비유전 유전에서 그 유전을 맡고 있는 친구고요. 특히 이 난이도 상승 그래프를 보면 거의 에베레스트 산처럼 갑자기 높게 솟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5단원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에서는 이제 상대 빈도, 상대 피도 이 부분만 조심하면은 딱히 실수만 조심하면은 충분히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생명과학 1이 되겠습니다. 생명과학 1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1단원에서는 총 2문제 정도, 2단원에서도 2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게 최신 수능의 그런 유형이고요. 3단원 같은 경우에는 자극의 전달에서 뉴런과 근수축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은 똑같이 빅킬러가 많이 출제되는 아주 쉬운 단원입니다. 4단원 유전에서는 이제 빅킬러 1문제와 킬러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사람의 유전, 가계도 파트 특히 조심하시는 거. 그 다음에 유전병이라는 건 이제 염색체 비분리 같은 그런 어려운 부분이 특히 여기서 많이 출제가 되고요. 5단원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 파트에서 마지막이라 많이 관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에서도 3문제나 출제되기 때문에 끝까지 방심을 하지 말고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생명과학 공부법 같은 경우에는 내신에서는 저희 학교는 이상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수능 특강과 함께 프린터를 굉장히 많이 나눠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생명과학 1을 이제 내신을 따기 위해서는 수능 특강과 함께 프린트를 좀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크게 어렵지는 않으나 올바른 논리가 요구되므로 기초를 튼튼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A 왼쪽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요, 풀이 과정이 화학 1에 비해서 생각보다 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내신에는 있잖아요. 이 특히 유전은 4단원이기 때문에 보통 기말고사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고사는 비유전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뉴런과 근수축만 유의 깊게 보면서 중간고사를 다 맞겠다라는 마인드로 1등을 받고 싶으시면 하셔야 되고요. 단 절대로 비유전 같은 경우에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생태계요. 유전은 시간을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똑같이 엄청나게 잡아먹기 때문에 방학에 미리미리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아마 내신 풀다가 좀 턱턱 막힐 거예요. 아마 다 풀지도 못하고 시간이 끝나버리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방학에 미리미리 풀이법을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수능 특강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거나 아니면은 인강 같은 경우도 한번 접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모의고사와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유전에서 시간을 아껴서 유전에 쓸 시간을 확보한다 이런 개념이 강한데 비유전에서 특히 뉴런과 근수축이 아니더라도 생태계 쪽이나 아니면 다른 앞부분에서 실수가 많이 일어나요. 보통 이제 농도 그래프, 시간에 따른 농도 그래프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비유전에서 실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이번에 킬러 문제 배제 이슈 이후에 난이도가 대폭까지는 아니더라도 소폭 정도 내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제 생명과학 1에서 1등을 맡기 위해서는 유전 킬러 또한 담아질 각오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생명 또한 이제 유전이 어려우면 타임어택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을 잃지 않도록 여러 번 복습해서 문제 푸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탐 팁과 함께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 번 강조해드린 거는 첫 번째 실수 줄이기, 두 번째 방학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복적으로 이제 학습하기. 이거 세 개를 유의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과탐 같은 경우는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충분히 3등급, 최소 3등급에서 1등급까지 노릴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특히 과탐은 당연한 것에 묻는 과목입니다. 이제 다른 사탐들과 다르게 과탐은 실제 자연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티브로 하기 때문에 질량 보존의 법칙 등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그런 과학적 원리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걸 이제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열심히 과탐을 시간을 오래 들여서 정석껏 공부하기만 하면은 충분히 다 논리를 찾고 그 논리를 찾아내는 시간만 줄이게 되면은 누구나 다 1등급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고 나서는 재미도 붙고 흥미도 생겨서 충분히 과탐 실력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다른 국영수 과목과 대비해서 과탐을 소홀히하지 말고 과탐도 열심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